1970년 하북성에서 태어난 수양아는 날씬한 몸매에 예쁜 용모를 가진 여성으로 성장하여 중매쟁이들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동갑내기 왕부림과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 살림이 쪼들리게 되자 그녀는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도시인 연길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였는데 성실하게 일해 짭짤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바뀐 환경에서 부부 사이에 다투는 날이 늘어갔고 결국 이혼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상 현재 살고 있는 연길이 아닌 다른 곳에 호적이 되어 있는 한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동안 별거하는 등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2001년 3월 그녀는 연길시 로무시장 부근에서 식당을 시작하였는데 미모의 그녀를 보기 위한 단골로 붐볐습니다. 그 중에는 딸을 한 명 둔 39살의 유부남 건축업자 조남봉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반한 조남봉은 그녀에게 이혼할 테니 같이 살자고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하였고 결국 둘은 깊은 관계가 되어 동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남봉에게 이혼을 재촉하였고 그는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며 이혼하면 그녀와 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남봉은 아내를 속이고 몇 달간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녀가 외모는 뛰어나지만 성품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잠수를 탑니다. 며칠 동안 조남봉이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난 그녀는 그가 일하는 건축 현장을 찾아갔으나 일이 종료되어 만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그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이사하였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깜깜무소식인 그를 몇 달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1년이나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다니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며 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커져만 갔고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2002년 11월 8일 오전 6시 50분 그녀는 마스크를 끼고 연변예술학교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조남봉의 8살 난 딸 조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리는 조결을 따라가 널 아빠에게 데리고 가려고 간다 라고 말하며 조결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택시에 태웠습니다. 조결은 택시 안에서 7시까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각한다고 흐느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왜 아이가 우냐고 그녀에게 물었으나 그녀는 계속 가자는 말만 하였습니다. 택시가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이르자 5원을 지불하고 내린 후 그녀는 억지로 아이를 근처 과수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30분 동안 아이를 상대로 불같이 화를 내며 아빠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캐내려고 했지만 아이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의 목에 매어 있는 붉은 넥타이를 꽉 조여 아이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바람난 아빠를 위하여 소재를 숨겨주다가 비극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 위에 강냉이떼를 주워 덮어놓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시신이 발견될까 두려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콩기름으로 시신을 태웠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채 타지 않고 남아있는 시신을 재차 소각한 후 달아났습니다. 딸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조남봉은 신고를 하였고 이에 공안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공안은 교통방송국에 연계하여 딸을 찾는 광고까지 하며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결국 딸의 등굣길 친구와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아이의 행적을 뒤쫓았고 결국 소각되고 남은 아이의 시신을 찾아내었습니다. 조남봉은 시신만으로는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으나 타고 남은 옷을 보고는 딸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조남봉이 공안에게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공안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하였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 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여 응당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신의 복수심을 아무런 죄 없는 아이에게 전가하였던 한 여인은 그렇게 목숨으로 죗값을 치렀습니다.